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인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이고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저는 간단하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스파게티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어제 진행사항을 잠깐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는 총 4분이 화상 통화를 하셨고 4분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다 동의한다고 대답을 받았고 남성분들은 아직 2분은 동의를 한다고 하셨고 2분은 아직까지 대답을 오늘이나 내일까지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주시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거를 제가 언제까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제 신부님들한테 전해드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고 진행을 하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은 당연히 신중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또 저는 다른 회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사장님만 믿어요. 사장님 한 군데만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대부분 진짜는 하겠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고 안 좋고라는 거는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야 되지 다른 비교도 없이 여기가 좋다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다른 회사와 최소한 2군데, 3군데 하고는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국제결혼은요, 남자, 여자, 회사가, 우리가 삼각 달리기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누가 한쪽이 넘어지면, 두 쪽도 갈 수가 없어요. 두 쪽이 끌고 한쪽을 뒤질 끄고 가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건 신뢰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으면서 가다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균열이 생기면 한번 균열이 생기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열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고 그런 신뢰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모토가 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생각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은 신속하게 하라. 이게 제 인생의 2가지 큰 이제 좌우명이라고 할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생각하는 말들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20대 저는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제 군대를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거든요. 방위 소집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사회생활을 대학을 복학을 안 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마인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직장인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제 마인드 자체는.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독립을 해서 제 사업을 했어요. 제가 26, 27살 때 제가 독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 생활이라고 해봐야 한 7년 정도 됐죠.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제 또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굉장히 이직이 좀 많았었어요.
최고 오래 근무한 회사가 아마 2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직을 하면 월급이 오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뭐 전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뭐 면접을 하면 전에 월급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뭐 만약에 120을 받았으면 뭐 그걸 120이라도 할 수 있지만 뭐 150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내가 120을 받았어요라고 할 때도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120 똑같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죠. 그럼 제가 안 가죠.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이제 뭐 최소 10%에서 많으면 한 30, 40% 정도 월급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월급도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 회사에서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뭐 가끔 가다가 좌우상남하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하면 도저히 시간이 바빠서 베트남을 못 온다. 아니 회사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고 휴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쉴 수가 없대요. 연차 월차를 다 찾아가면서. 뭐 그러면 회사가 저는 그런 얘기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회사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면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데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쉬겠습니다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삭대를 내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은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좀 약간 호구죠. 네. 회사에 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뭐 이제 잡혀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통역이나 뭐 우리 여기 일하는 그 누구 중에 한 명이라도 걔가 없으면 회사가 못 굴러간다 이러면 걔가 쉬고 싶은 날 쉬게 해드리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이 쉬는 날에는 다른 어떤 대체 인력을 찾던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못 쉬게 해? 그건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27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뭐 좀 잘 나갈 때도 있다가 이러다가 어쩌다가 뭐 IMF 때문에 망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 5년을 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고 있다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IMF를 당하기 전에 많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제가 경영일선에 있다 보니까 뭐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전장을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게 제 목표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사장이 나이가 너무 어리면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20대 후반일 때 벌써 30대 중후반 이제 나이를 속이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담당자 중에 약간 우리보다 이제 큰 기업하고 저는 상대를 하잖아요. 큰 기업의 담당자들이나 과장이나 부장이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니까 20대하고 누가 상대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밑에 뭐 일선 대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대다 보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하는 생각들은 했었는데 제가 실천이 늦었어요. 실행이.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인생의 이제 좌우명들이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분이 계셨죠. 뭐 저한테 상담을 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2분을 추천을 드렸고 그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이제 그 자기 마음에 든대요. 뭐 저도 그분인 것 같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그때서 저한테 이런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막상 진행을 하려니까 좀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진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했었어야죠. 자기가 신중하게. 자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저는 이제 예스하고 노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쭉 적거든요. 예스 했을 때 다 100%다 이런 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리스크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쪽이 최소한 예스를 했을 때가 노를 했을 때보다 20% 30% 정도의 더 좋은 일이 많다 이러면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쭉 이게 그냥 단순히 적어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적어보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하면 뭐 제가 어디 갑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가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카톡을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좀 심하면은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 안 바꾼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여자분은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생각하면은 1년 있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럼 1년 동안 그 여자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도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걸 상담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상담자가 나타나면 그 새로운 상담자한테 집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들 어제도 오늘 화상통화하는 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쪽에 박린이라는 데 계시고 그분이 한 5, 6년 전에 우리 회사하고 상담하고 진행하다가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동안 전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전화할 이유도 없죠. 이걸 자꾸 전화해서 되나 안 되나 하냐 안 하나 이걸 물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은 5, 6년이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럼 답장 당연히 드리고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분도 새로운 상담자니까 제가 며칠 한 3, 4일 됐나? 3, 4일 적극적으로 아가씨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죠. 이게요 신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정장애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확실한 T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결정장애 가지신 남자분들이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시죠. 자기가 결정장애라고. 자기가 결정장애인 걸 자기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결정장애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향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에 중이 잼을 못 걷는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도 보면요. 결혼을 하실 때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추진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한 20%도 안 되실 거예요. 나머지 한 7, 80%는 주위의 어른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욱샥욱샥 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이제 내가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 갔다가 이만큼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또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갔다 왔다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이제 이 국제결혼은요, 시간이 지나서 나아질 게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모든 조건이. 제가 36살 때 베트남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나이에 이제 그게 한 26년 전이니까 그때 36이면 노총각이라는 소리 들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안 하고 그때 한 4, 5년 지나고 했으면 이제 40 넘고 했으면 지금의 우리 집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또 뭐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났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 업을 한 지가 26년이니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오면은 뭐 내가 뭐 장애를 가졌던 내가 농촌에 살던 많은 여성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여성을 볼 수,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무슨 어떤 걸 하고 싶거든. 차를 사든, 뭐를, 핸드폰을 사든, 내가 2가지, 3가지만 보고 골라야 하는 거하고, 내가 200 몇 가지를 보고 골라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기회의 차이죠. 근데 지금에 하시는 분들, 우리 회사를 빼고, 우리 회사를 제외하고, 우리 회사야 뭐 프로필이 쫙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오셔가지고 여자분을 만나신다? 20분에서 30분 이상 만나시기 좀 힘드십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20분이 또 다 괜찮은 여자들이냐? 아니죠. 20분 중에 겨우 자기 마음에 들락말락한 사람은 2사람 아니면 3사람이에요. 그것도 많은 편이에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럼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국제결혼은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더 나아진다? 천만원 말씀 더 나아질 게 뭐 있어. 물론 뭐 그분이 20대 후반이고 제가 29살도 결혼을 시켜봤으니까 20대 후반이고 뭐 32, 3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3년 지나도 34, 5이니까 뭐 얼마든지 가망성이. 그럼 이제 그때는 나아지는 게 있죠. 뭐냐? 일단은 월급이 좀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국제결혼이든 뭐든 하라 그러면서 좀 지원해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몇 번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40 넘어가고 50 가까이 되시고 이런 거는 그러면 또 50이 넘으셨어요. 뭐가 나아진다는 거죠? 나아질 게 없어요.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월급이 올라요? 뭐 자기 집이 있어가 자기 집값이 올라요? 아니죠. 근데 왜 또 그러고 뭐 5년 있다가 뭐 나는 한국 결혼으로 뭐 한국 결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국 결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하잖아요. 지금 50년 가까이 한국 여자를 못 만나가 결혼을 못했는데 50이 넘어가면 다시 한국 여자를 만난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나아질 게 없는데 뭘 생각을 한다는 건지. 그 생각을 그럼 그동안 안 하고 일부터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앞뒤가 꼬이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하려고 뭐 했는데 뭐 돈이 없다. 돈이 뭐 좀 준비가 덜 됐다. 그 돈을 준비하고 한다. 죄송하지만요. 50년을 돈 준비를 못 하셨는데 몇 년에 돈 안 되십니다. 100%가 장담합니다. 안 되십니다. 그런 거죠. 남자분들이 저도 그런 주의였죠.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20대 중반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총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마 한 6, 7년 정도 됐는데 한 3, 4년은 돈 잘 벌었어요. 그때 아마 장가를 갔으면 제대로 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모친이나 저한테 이제 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저는 우리 동생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들을 했거든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제가 우리 여동생, 남동생 결혼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도움도 줬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그 도움을 받았지만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한 몇 년도 고생하면 좀 더 안정된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3년, 4년이 지났을 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나았냐? 아니더라고요. 그냥 솜솜이만 커진 거예요, 솜솜이만.
남자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 내가 뭐 한 달에 500을 벌고 700을 버는데, 아우, 이게 뭐하는 돈은 없다. 사실이죠. 혼자 돈 못 모읍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 계속 있었거나 이랬으면 돈을 못 모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성격상 뭐 집에 살림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도 저는 여기서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 사람한테는 이제 생활비를 안 준 지는 꽤 됐어요. 뭐냐면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뭐 집이 있고 상가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가 나오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제가 투자를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정권 베트남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이런저런 투자들을 합니다. 예. 뭐 또 필요하면 금도 사고 뭐 이런 투자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집사람한테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해놓죠. 그래 혹시 뭐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는 베트남에서 저도 뭐 가물가물한데 그게 아마 한 2,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은행에 이자가 18%, 19% 갈 때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에 10몇 프로씩. 우리나라 뭐 1억년 오면 월 뭐 100만원 받으면은 뭐 그걸로 생활이 되니 안 되니 우리 어렸을 때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베트남에서 제가 18%, 19%까지 갈 때 그때는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는 은행에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먼저 겪고 베트남에 오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 저는 은행의 지점장들하고 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이제 그 금리는 18.5%, 19%였을 때 저는 21%까지 받았었어요. 뭐냐면은 왜냐면 지점장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지점장들이. 그 표기에는 18.5, 19 나옵니다. 근데 이자는 더 줘요. 그게 지점장들이 이제 VIP나 아니면 자기가 그걸 끌어들이고 싶은 손님들한테 할 수 있는 이제 뭐 우대금리도 아니고 하여튼 뭐 디커미션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거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돈을 예금을 그걸 뭐 1억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안 가요. 뭐 집에서 전화하면 은행은 집으로 오죠. 그럼 이제 돈 가져가고 돈 찾을 게 있으면 미리 이제 얘기하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이제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베트남에 요즘은 한국계 은행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신한은행밖에 없었거든요. 신한은행은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일반 이제 대신에 신한은행 같은 데는 또 이제 그 입출금 관리가 아주 좀 철저합니다. 그냥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금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익에 대한 이제 그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당시에는 좀 패스가 되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찾고 그만큼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돈이에요. 종종아리잖아요. 뭐 그게 새끼를 치니까 뭘 합니까? 근데 그걸 은행에 맡기든 아니면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충분히 뭐 돈이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하고 돈이 일하는 거하고 합하면 이게 이제 그게 수익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종잣돈이 커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자분들 혼자서 그 종잣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인이 있으면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제 또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앞뒤 분간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행을 하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되세요. 생각을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을 하시면 신속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라도 낫죠. 그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사장님 뭐 매일매일 여자들이 올라오니까 내가 만난 이 여자보다 그 다음에 올라온 여자가 더 낫지 않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양손에 떡 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있죠. 그 여자분이 자기를 동의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아,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뭐 사장님 이분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좀 전해달라. 당연히 안 전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그분하고 정리를 하시라. 왜냐? 그거는 그분이 다시 가지셔야 될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비를 이제 뭐 가지고 경비가 준비가 안 되시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경비가 뭐 어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좀 그런 그 상담이 좀 많았어요. 요즘 상담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알게 모르게 이제 보시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싼데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군데, 3군데 하고 상담을 해보시죠.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1,500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500에 모든 게 다 끝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달린 댓글도 보셔야 돼.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보면 1,500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쓰면 최소 2,500에서 3,500. 맞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제가 1,000만원이라고 뭐 업체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 1,000만원 들면 다 끝납니까? 절대로 안 끝나죠. 그건 업체에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교인 비용하고 쓰시면 최소 한 2,000에서 2,500, 만원 한 3,000까지도 가고 하셔요.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뭐 세부 비용을 말씀해 주시나? 업체 비용은 세부 비용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뭐 얼마를 내시고 되죠. 근데 교인 비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두 분이 화상 통화를 하셨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 재혼이신데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분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여자분은 한 10몇 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결혼할 때 호치민에서 그냥 오늘 만나 내일 결혼하는 업체를 통해서 집에서 결혼식을 못 올렸대요. 그냥 식구들 한 10몇 명 모아가 이제 요즘 쉽게 말하는 이제 약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될 줄, 아닐 줄,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요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화상통화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까지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은 신속하게 하십시오.